쇼핑몰 창업 현실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월급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시대입니다. 항상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경력이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다른 생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모은 이 돈으로 내가 창업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라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든 사업이든 많이 해봤어야 내가 또 나중에 잘하는 건데 내가 나이를 먹고 나서 시작을 해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가 망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전재산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30살이 되니까요, 친구들 중에서도 빨리 결혼하는 친구들은 벌써 애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부러웠죠. 그 친구들을 보면 좋은 뭐 아파트에도 살고, 아기도 같이 태워야 되니까 좋은 차도 타고, 뭐 그렇게 나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먹게 됐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하니까 좋긴 좋다.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기도 태어나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생활이기는 한데 이 책임감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도전을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의 무게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는 돈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답답하다. 내가 아파트 융자금 갚고 뭐 자동차 할부금 갚고 뭐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 이런 것만 메꾸려고 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평생 해야 된다. 20, 30년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서 만약에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나도 저 친구들과 같이 저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옆에 과장님, 뭐 부장님 이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보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크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저보다 급여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해봤자 내 미래는 저기 있는 모 과장님, 모 부장님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면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대에 갔다가 전문대도 중퇴를 했고요. 자격증 하나 없었습니다. 남들은요, 좋은 직장 가려고 열심히 스펙 쌓을 때 저는 20대 때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론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결론이 딱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쇼핑도 인터넷으로 정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2년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온라인 사업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역적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이 소도시에서 아주 조그만한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해도요, 최소 5천만 원은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가맹비나 뭐 이것저것 해서 거의 돈 1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쩐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조차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자영업도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물론 뭐 빚을 얻어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리스크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잠을 자던 깨어있던 어디에 가 있던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 가게는. 그리고 아주 적은 소자본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나이의 제약도 없었습니다. 뭐 스펙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시작을 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리스크를 아주 최소화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안고요,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던 많은 아는 사람들은요, 일 끝나면 뭐 할까, 주말에 뭐 할까, 술 먹고 뭐 하고 놀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드디어 시도를 한다.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뭔가 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도전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을 딱 마음 먹으면요, 이상하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마치 군대를 딱 제대하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창업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매출도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 수익이 우상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저때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요, 저는 제 귀싸대기를 때려서라도, 아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말릴 겁니다. 당장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모든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20대 때 열심히 했던 거를 어떻게 좀 장점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20대 때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취미로 찍었었고요. 그 사진 보정을 위해서 포토샵도 조금 만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포토샵을 조금 꾸미는 이 아주 별거 아닌 이 기술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조그맣게 일할 공간이 필요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무실이 쇼핑몰 공동 사무실이었습니다. 동대문 근처에 있었고요. 그 동대문 근처에 수많은 쇼핑몰 창업자들이 이런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아주 큰 평수에서 한 100명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사무실이 너무 저렴해서요,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는데 정말 다들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시장이 있구나, 쇼핑몰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요, 추리닝 바지에 허름한 티셔츠 입고 뭐 모자 쓰고요, 모자 뒤로 이렇게 볼펜 끼고 쓰레빠 신고 이렇게 가끔씩 오는 어떤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잠깐 출근해서 하루에 택배를 막 100개, 200개씩 싸고 퇴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형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담배를 피다가 말을 걸었죠. 아니 형님, 어떻게 이렇게 택배 물량을 많이 빼실 수 있나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자주 옥상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형님한테 내가 쇼핑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형님을 한번 쫓아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그래, 한번 쫓아다녀 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동대문 시장에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여자 청바지를 팔았는데요, 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여자 청바지를 어디서 사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디테일 컷을 만드는지, 어떻게 모델을 섭외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그 형님과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독립을 해서 저도 여자 청바지도 팔아보고 여자 팬츠도 팔아보고요, 남자 청바지도 팔아보고 요가복도 팔아보고 로퍼도 팔아보고 헬멧도 팔아보고 갖가지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형님을 쫓아다니면서 표면적인 것만 배웠던 겁니다. 어떻게 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만 알려주고 어떤 원리나
어떤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던 것이죠. 지금이야 뭐 자료나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이런 데로 엄청나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있는 건데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배웠던 그 노하우를 쉽게 알려준다라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쨌건 간에 저는 그렇게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망해가고 있다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전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마케팅 회사에서 엄청나게 전화가 옵니다. 기가 막히게 전화가 오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아마도 그 DB가 마케팅 회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경로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케팅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가 어떠한 마케팅 대행사인데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에 이 아이템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성과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다. 유입을 일단 올리면 그 다음 전환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랑 믿고 쇼핑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절박하고 어떻게든 일어서고 싶으니까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카드인 제 신용을 보증으로 대출을 하기도 하고 또 카드론을 막 빼서 쓰기도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망했어요. 이제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 내가 뭐 했는지, 이 몇 년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정작 도와준다고 한 그들은 저를 진짜로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광고비를 쓴 만큼 그들의 수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게끔 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서야 이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냥 제가 무지해서 그랬던 거예요. 뭐 그들을 탓할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암울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게 한두 달 정도 있다가요, 정신을 이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망했으니까 다시 어떻게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빚을 갚고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공장에 들어가면 나이가 조금 있어도 생산직으로 들어가면 일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빚진 거 몇 천만 원 갚고 다시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시작하려면 빨리 뭔가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리어에 짐을 다 싸서 공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망했을까? 아이템이 별로였을까? 아니면 마케팅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노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 운이 없어서 안 됐을까? 아니면 자본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본력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시 개선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자본이 없어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그때 당시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쇼핑몰에서 좀 자리를 잡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분들은 금수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패를 하고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뭔가 차이가 있구나,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망했구나,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망했구나 라는 결론을 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무슨 개소리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때는요, 정말 택배를 하루에 100개 이상씩 택배를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작은 2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택배를 하루 종일 싸고요, 새벽에는 또 컴퓨터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계속 웹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집도 없었어요. 책상, 의자 밀어놓고요, 그 뒤에서 돗자리 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을 살았어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하면서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만 처박혀서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친구, 동생, 뭐 취미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이 없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모두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력과 자원의 크기만큼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사업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도 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창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했거든요. 그 창업자들 모두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 창업자들 모두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중에서 한 명도요, 남자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남자 의류 쇼핑몰을 한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망했고요. 제가 아는 친한 동생도 의류 쇼핑몰을 했는데 6개월이 채 안 돼서 모든 갖고 있는 돈 몇천만 원은 금방 까먹고 망했습니다. 이 원리, 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원리, 이게 뭘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망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실패 원인이 나와요. 저는요, 최선을 다한 것이 실패 이유다라고 뽑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100인데요. 저는요, 모든 자원을 써서 열심히 해야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요, 게임을요, 단 한 번의 게임밖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단 한 번의 게임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의 게임에서 운이 좋으면 성공을 하는 거였는데 넘어지게 돼서 다시 하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이게 제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 마케팅 회사에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신용대출하고 카드론까지 다 빼서 시도를 안 했더라면, 내가 그 돈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른 게임을 시작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100이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1을 갖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바로 작은 게임을요, 무한히 시도를 하는 것이 정답이었던 거죠. 바로 작은 게임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100이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의 1을 갖고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게임을 100번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해야 성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게임밖에 못했던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작은 게임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셀러분들이요, 처음에 창업을 하면요, 저처럼 합니다. 지금 당장 열정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랍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뭐 성공한 분들의 어떤 영상이나 뭐 인터뷰 책 같은 걸 보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이라는 거의 뜻은요, 그냥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인 겁니다. 다 각자가 다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모든 일의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열심히를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저처럼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는 디폴트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은 어떻게든 계속 쏟아 부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내가 잠을 줄이더라도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가 쓰는 이 노력도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은 부자가 아닌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우리가 한 번에 쏟아붓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쏟아붓는 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열심히 하는 거,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 것과 이 자원을 쏟아붓는 거랑은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100이라는 이 자원을 갖고요, 한 번의 게임에 올인하면 안 되고 자원을 100개로 쪼개서 작은 게임을 100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게임에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게임을 100번하게 바꾸는 거죠. 룰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제 저는 딱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잘 몰랐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이제 저는 이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무한으로 시도하고 무한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쇼핑몰을 시도하고 싶은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얼마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시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요,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죠.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열심히 할 때 모든 것을 쏟아붓죠. 그리고 주머니에 갖고 있는 자원이 떨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무한으로 시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